공매도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가 1,000원으로 떨어진다고 선언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지금 공매도 거래의 상위 1위 기업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유를 유지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의 알고 투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로 인해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매도라는 거 잘 아시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3일 후에 이게 1,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주식 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파는 거예요. 주식을 먼저 판다고 약속하면 제가 지금 10,000원에 팔고 3일 후에는 1,000원에 사서 그 10,000원에 판 주식을 건네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 생깁니까? 공매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9,000원만큼 이익이 생기죠. 하지만 이 공매도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가 1,000원으로 떨어진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일어나면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금지 논란이 현재 투자자들한테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코스피 4.8% 하락해도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은 1.0%다. 그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요. 맨 위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있고요. S오일도 있고요. 최근 회계분식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네요. 과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유를 유지해야 될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특히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대상으로 오늘 마지막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숫자를 계속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숫자를 봐야 될까요? 흔히 여러분은 투자하실 때 손익이라는 항목을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 손익 항목을 보고 투자하실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1968년에 볼 앤 브라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두 분의 교수들이 쓰신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 0이라는 것이 손익을 발표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 왼쪽 오른쪽에 -2, -4 그리고 2, 4가 있는데요. 이게 손익을 발표하기 2달 전 그리고 4달 전 또는 손익을 발표한 후 2개월 후 4개월 후를 의미합니다. 그림 위쪽에 선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또 하락하는 선이 있죠. 이게 바로 주식 수익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위에 있는 선은 이익을 발표한 기업의 주식선이고요. 아래에 있는 선은 손실을 발표한 기업의 주식선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익 손익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익을 발표한 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손실을 발표한 기업의 주식 수는 떨어지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손익 발표 전에 이미 그 이익 날 거냐 손실 날 거냐는 것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손익 정보는 예측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손익은 예측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예측이 맞는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는 정보입니다. 특히 이런 공매도가 일어나는 주식시장이 침체된 이 상황에서는 손익보다는 현금 흐름표를 보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만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 흐름표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바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네 기업은 실제 기업 사례입니다. 단위는 억 원인데요. 이 네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실 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우량한 기업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 중에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제약상 바로 답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D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D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에서 2조 4,900억을 번 기업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투자활동을 봤더니 괄호로 1조 2,200억 원이 적혀져 있죠. 회계에서 괄호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투자가 마이너스 1조 2,200억이란 의미는 어떤 자산을 샀다는 의미죠. 이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특히 기업 가치 측면에서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조 4,900억을 영업활동에서 벌고도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돈이 남았죠. 그 돈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빚진 거 갚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을 보시면 마이너스 7,300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뜻이죠. 재무활동 목적으로. 그것은 내가 빚진 걸 갚았다는 뜻입니다. D기업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으로 우량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C기업을 보시면요. 영업활동에서는 한 8천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투자활동을 보시면 무려 2배에 해당되는 1조 6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태가 발생이 됐을까요? 그렇죠.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천억밖에 영업활동에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2배에 해당되는 투자를 하려면 돈이 외부에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재무활동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D기업과 달리 플러스입니다.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외부에서 왜 이런 자금을 투자했을까요? 이 기업이 투자한 활동에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기업은 대표적으로 성장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A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업활동이 앞에 두 기업과 달리 마이너스 2,30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무려 9,600억을 하고 있죠. 묻지마 투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쿠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팡은 영업활동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위험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쿠팡처럼. A기업도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8천억이라는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위험기업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위험은 관리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B기업을 보시면요. 영업활동 규모가 다른 세 기업과 비교해서 상당히 작죠. 마이너스 200억밖에 안 됩니다. 흥미로운 건 투자활동을 보시면 다른 기업과 다르게 유일하게 플러스 9,200억이에요. 투자활동이 플러스라는 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기업 입장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투자활동은 미래 수익 창출, 미래 먹거리를 벌기 위한 기본적인 리소스인데 그걸 팔았다는 뜻은 그렇죠.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B기업은 쇠퇴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 것을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자, 이제 실제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그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저축은행이 바로 부산저축은행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기 바로 직전에 현금흐름표를 한번 보시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702억 마이너스인데 다른 연도보다 훨씬 규모가 작죠. 그리고 투자활동을 보시면 다른 연도와 다르게 플러스 1,587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투자활동이 플러스라는 건 그렇죠. 미래 먹거리를 판다는 뜻이에요. 쇠퇴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은행에 투자하신 분들이 예금을 못 찾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 달 전에 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바로 직전 연도의 현금흐름표를 보신다면 이 기업은 쇠퇴기업,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게 이미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금을 찾았겠죠. 이 쇠퇴기업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지금 공매도 거래의 상위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놓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 1분기 최근 발표된 재무제표상 현금흐름표를 보시면요.
투자 활동이 플러스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 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을 보시면요. 1분기에 1849억이에요. 약 2천억 가까이 되죠. 그럼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이거를 곱하기 4를 해주면 영업활동 규모가 결코 축소된 건 아닙니다. 투자활동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맞습니다. 쇠퇴형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공매도 상위 1위 종목에 해당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쇠퇴라고 보기에는 영업활동 규모가 결코 축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투자활동 플러스가 돌아선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갖고 있던 자산이나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예치금이 감소한 겁니다. 예치금이 감소한 것도 부정적이겠죠. 영업이 잘 안 되니까요. 하지만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에 우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재무활동을 봤더니요. 마이너스 847억이에요. 한 분기에 무려 847억이라는 재무활동 마이너스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빚을 갚은 게 아니라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자기네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인 겁니다. 거래가 이뤄가 있는 자신 주식을 사들이면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생깁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사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1조 가까운 현금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주식 부양의 동기부여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단순히 쇠퇴 기업으로만 보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손익정보는 확인 가치가 주된 역할이다. 손익정보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면 남들보다 한 템포 늦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땐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현금 흐름 정보를 봐라. 특히 투자활동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 정보를 보시면 크게 4가지 종목의 기업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량, 성장, 위험, 그리고 쇠퇴 기업입니다. 쇠퇴는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이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그 투자활동 플러스 되고 있는 걸 주목을 해서 보실 때 아모레퍼시픽 그룹처럼 영업활동도 같이 보셔야 되고 재무활동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경영자의 의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흐름표 정보가 여러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 동의하시면 오늘도 역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